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남에게도 좋은 입지는 1도 고려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와 가용 금액을 기준으로만 매수하였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가 편한 데를 사요. 맞아요. 자기가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왔었으니까 평생.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자식들이랑 함께 하고 이런 거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죄짓는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난 괜찮다, 지금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는 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외제차를 끌고 좋은 집을 사고 플렉스한 삶이 되게 좋은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히 만족하신 거예요. 그걸 자식이 부모님 삶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돼. 그분은 그걸로 괜찮으신 거예요. 네, 오늘 또 오신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재무 상황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시세 약 3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 실거주 소유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지금 대출 1억 5,600만 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이랑 P2P, 해외 주식 등의 현금 자산은 3천만 원, 그리고 청약 등의 현금 자산 2천만 원 해서 순자산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둘의 월 소득은 약 700만 원이고 이 중 보험비나 기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지출 230만 원, 그 주택 대출 상환 비용 이자 포함해서 75만 원 제외하고 순저축액은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조사 비용이나 생활비 지출이 오바돼서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순저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2P는 뭐예요, 이게? 개인대 이렇게 네, 돈 맞아요. 빌려주는 대출하는 이자가 건데 얼마씩 받는 거예요? 뭐 높으면은 뭐 8%, 10% 뭐 이렇게 받는데 요즘에 워낙에 네. 경제가 위험하다 보니까 네. 좀 위험한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재테크 알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손을 조금씩 댔었죠. 근데 P2P가 요즘에 좀 약간 리스크가 네. 약간 안 좋아서 이게 아예 손실 보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안전한 기업이 아니면 뭐 약간 다른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예금이나 적금으로. 네. 네. 근데 지금 2년차 신혼 2년차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그럼 2.3억 꽤 되세요. 열심히 잘 모으신 것 같아요. 처음 네. 시작이 네. 도움을 양가에서 좀 받으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생각하신 은퇴 시기와 은퇴 자금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아직 젊고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득 담아서 일단 저희는 50세까지 근로소득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50세부터 100세까지의 생활비 한 달에 500만 원 해서 생활비 총액 30억, 그리고 주택 6억, 의료비와 자녀 양육비 2억, 그리고 여가비 2억, 그리고 저희 차와 아버지의 드림카를 위한 2억,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시골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억, 그래서 44억입니다. 저는 차량 구입에 아버지 드림카로 2억을 책정을 하셨길래 네. 도대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차는 뭘까 했더니만 아버지를 드림. 본인들의 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이 2억에. 네, 근데 아버지의 드림카가 워낙에 좋은 차긴 뭐죠? 해요. 사정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산 거 아니니까. 아, 희망사항이니까. BMW X6. X6면 SV. 네네. 비싼가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 코칭 상담 시간 들어갈 건데요. 재테크 고민 받고 싶은 내용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의견으로 실거주 신혼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남에게도 좋은 입지는 1도 고려하지 않았고 일단 저희 부부의 출퇴근 거리와 가용 금액을 기준으로만 매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매우 저렴했기에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이게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치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들리는 호재에만 관심이 깊어지고 그 주춤하던 집값이 소폭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이 집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저희는 투자 활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세로 이동하면서 자본 재배치가 필요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만안구 박달동 그쪽이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직장 바로 앞이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만안구에서 3년 반을 살아갖고 저는 전문가. 성결대 앞에서 살았는데 예, 만안구가
참 구도심으로 조금 이제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 좋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생활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네, 전철역에서도 너무 멀고 빌라들이 되게 노후된 빌라들이 많고 마남구가 이제 그 재개발이 이제 시도됐다가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실패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 반대 소송에서 이긴 막 그런 동네라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가격은 샀을 때보다 조금 올랐을라나요? 요즘 하도 가격이 네. 많이 하니까 그랬는데 다른 데 했었으면 훨씬 많이 네, 맞아요. 올랐을 텐데 작년 초에 사셨는데 그죠? 네. 요즘은 시세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저희가 사실 네. 좀 알고 싶어서 저희 집을 부동산에 한번 네. 요청을 직접 해서 내봤어요? 내봤어요. 근데 좀 무리는 있었겠지만 3억 5천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실거래가 네, 고층에서 실거래가가 3억 6,500. 그럼 그러니까 3억 5천도 얘기할 수 그 있겠네요. 샀던 금액보다는 한 6천 이상은 올랐어요. 네, 7천 5천에서 정도 6천. 올랐는데 딴 데 요 정도 금액 샀었으면은 보면은 그냥 억 단위로 좀 작년 초면은 많이 오른 데는 한 2, 3억도 올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조금 초보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가 편한 데를 사요. 맞아요. 자기가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왔었으니까 평생 그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고 네. 그 옷을 고를 때도 자기가 그 입다가 버리거나 이런 거지 그걸 누구한테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를 집을 고를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가까우니까 걸어서 출퇴근하니까 좋네. 딱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이게 집이 사용 가치도 있지만 투자 가치 면이 상당히 커요. 의외로. 네. 난 내가 편하면 돼. 근데 그게 다른 집들은 몇 억이 오르고 우리 집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르면 아니야. 나도 저게 좀 내가 멀리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을 샀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아쉬움이 남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말씀하신 자본 재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금이 이제 다 모으시면 2억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연봉에 뭐 연봉 정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아기도 없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좀 그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조금 좋은 데로 어디냐면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우리 출퇴근도 편한 그런 쪽이면 지금 여기서 가까운 쪽은 제 생각에는 이제 광명하고 저기 평촌 쪽이거든요. 근데 광명도 최근에 너무 또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광명은 진짜 한두 달 사이에 막 한 6천씩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고 이제 평촌이 이제 올 하반기에 입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약한데 올 하반기쯤에 저기 호계동 쪽서부터 시작해서 입주가 좀 많거든요. 그때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아기도 없으시니까 지금 급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로 편안하게 살고 계시니까는 네. 그래서 그때 평촌에 이제 팔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전세 세입자분들이 전세로 있다가 이제 호계동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 그러면 이제 공실이 나잖아요. 그럼 집주인들이 이제 세입자분 돈 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가격을 좀 낮춰서 전세가가 빠지면서 매매가도 조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물건으로 그러니까는 두 분이 지금 그 팔았을 때 2억에다가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3억이면 그 본인들 돈 3억에다가 대출 3억 하면 6억까지 6억까지 지금 맥시멈 가능하시거든요. 최대치가. 그럼 6억으로 봤을 때는 평촌 남쪽 평남쪽을 학군 좋은 쪽도 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기가 아직 없는데요. 아기 태어나도 7년 뒤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금이 충분하시니까 또 두 분이서 열심히 저축하고 계시더라고요. 50% 이상 저축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우선 신용카드 두 분 다 자르셨나요? 이건 뭔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죠? 잘라야 이상한 한다고 신소리가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잘라야 한다고 네,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아직 소스코를 안 들으셔서. 네, 맞아요. 그리고 여권도 자르시고 해외 여행 갈 여권이야? 그래서 그거 체크카드 그거 다 체크한다고 그거 다 자르시고 그 차량으로 출퇴근 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 될까요? 평촌이면 네. 기름값도 얼마 안 들잖아요. 네. 바로
동안고 만안고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거나 아니면 버스도 이용해 보시고 차도 없애시면 되게 좋아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번에는 시음살을 못 내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평남 쪽이 그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교통도 되게 좋아요.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여기 안양에서 출퇴근하는데 근데 서울에 화이트 칼라 연봉 세신 분들이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야 서울에서 계속 밀려 들어와야 그 동네 집값을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언니 이거 사 내가 그거 살게 막 이러면서 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연봉 세신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동네가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평촌 남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여유 있게 임장을 하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손붙잡고 돌아다니시면서 차분히 집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 커플이시잖아요. 저도 네. 사내 커플이어서 처음 집을 구할 때 저희 회사 도보 5분 그게 기준이었어요. 똑같구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구나. 가까워야 우리 회사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사내 커플이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까운 곳에 했더니 확실히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네, 급경사가 있고 진짜 눈이 오면은 올라갈 수 없는 정도로 출근은 가능한데 퇴근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남편 기다렸다가 올라간 적도 네. 있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딱 내가 편하니까. 제 기준으로만 맞아요. 딱 봤어요. 예, 지금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나중에 팔고 나오려고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이만큼 올랐는데 저희 집은 그만큼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 당시에 전세로 안 가지고 있고 그나마 그거라도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자산은 그래도 좀 증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위안을 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지역을 갔죠. 그러니까 대리님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더 좋은 데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걸 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득은 또 보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에서는 이제 소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마련을 좀 목적으로 하시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 가치가 높은 평촌 거기에서도 평남 쪽을 더 유심히 보시고 그 안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 책을 만들고 그런 게 노란색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제가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고 노란색 차를 사면 택시 운전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차를 사시나요? 아니죠. 네. 차 그러네요. 색깔이 무슨 나중에 색깔이세요? 중고로 팔 거 생각도 하죠. 하얀색이요? 저도 하얀색 사거든요. 제가 하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얀색을 사요. 왜냐면 그게 중고차 시세가 제일 높거든요. 살 때도 노란색이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중고차 시세는 하얀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얀색을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최종 소비자로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내 집 살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감가상각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고민은 양가의 집안 환경이 워낙에 가정적이다 보니까 양가에 방문하거나 마음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친정의 경우에는 아직 두 분이 경제생활을 활동하시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고 현재 삶에 매우 만족해하고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부모님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게 걱정이 되시니까.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만 하셔서 그런지 뭐 집에서 보내는 거는 자식들과 식사를 하고 시간 보내는 거 외에는 TV 시청하는 것 뿐이셔서 더 집에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되게 가정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자식들이랑 함께 하고 이런 거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댁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 마음이 쓰여서 과일이나 필요한 것들 한두 번 보내드리고 나면 또 계획했던 생활비를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조금인데 그래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지원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죄짓는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아까 사실은 사전에 이제 좀 약간 질문을 먼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은 약간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뭉쳐서 이제 커져야지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근데 눈덩이가 되게 작으면은 이게 굴러도 잘 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굴리는 거랑 1억을 굴리는 거랑 10억을 굴리는 거랑은 똑같은 10%지만 절대적인 수익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0% 나면 1억이면 이제 1,000만 원, 10억이면 1억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되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뭉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 중간에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써주셨잖아요. 네. 이걸 토대로 보면은 부모님은 난 괜찮다, 지금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는 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가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욕심을 줄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외제차를 끌고 되게 좋은 집을 사고 내가 뭐 이렇게 뭔가 플렉스한 삶이 되게 좋은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나이 들면서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아니요, 좋은 관계예요. 관계. 네, 좋은 관계. 가족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특히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돈이거든요. 근데 돈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새 많이 느끼는 거가 돈은 약간 밥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이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약간 힘들죠. 네. 그렇죠. 밥이 없으면. 근데 밥을 먹었으면 어때요? 밥을 먹었어요. 점심에 같이 먹었어요. 밥을 김치를 먹었어요. 그럼 밥을 막 더 갑자기 2차로 갑자기 막 뷔페를 가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별로 그렇게. 그 느낌이 없죠. 네.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히 만족하신 거예요. 그걸 자식이 부모님 삶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돼. 그분은 그걸로 괜찮으신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도 아버님 일하시는 거 자영업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나이 들면서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환갑 전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70살이 넘어가시면서가 문제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원래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솔직히 좀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다 형편이 좋으셨으면 전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전부 다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지금 김 대리님처럼 제가 경제적으로 빨리 여유 생겨서 양가 부모님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양가 부모님은 되게 안타깝게도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도 저는 용돈을 사실 좀 끊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랑 와이프 둘 다 미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끊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갑 전후셨기 때문에 일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버셨고 나중에 이제 두 분 다 다행히 또 저도 한 7년, 8년, 10년 차가 됐을 때 돈을 좀 많이 좀 벌게 돼서 이제 좀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좀 드리게 되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은 중력이기 때문에 이걸 허물어 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시부모님과 친정과의 형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집은 드려야 돼요, 당연히. 그럼 생활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 건 먹는 거를 자식들 마음에서는 뷔페에서 매번 이렇게 좋게 해드리고 차도 그냥 예를 들어 작은 차가 아니라 뭐 되게 막 외제차를 끌게 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는 그냥 욕심인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어도 사실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이 들면서 부모님도 그러신 거예요. 당연히 젊은 나이 때는 내가 되게 막 뭔가 되게 좋은 집에 강남의 집을 살고 막 좋은 차를 끌고 행복하겠지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느낌이 아무 느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모님 마음에서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본인 기준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불효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뭐 저는 10억을 여러분들이 되게 잘 못하는 거가 뭐냐면 한 번도 내가 이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모으는 사람 또는 30억을 모으는 사람이 어떻게 해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목표 금액 보니까 44억이시더라고요. 그 정도 모으려면요 내 인생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 대리님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해요. 서울대 의대. 의대를 가려고 해요. 예, 뭐 서울대든 의대든. 그럼 본인이 지금 고3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고3이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는 게 맞아요? 공부를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서울대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44억 모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44억. 네. 그 비율을 따지면 사실 30억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30억을 순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0.1%밖에 안 돼요. 30억 자체가. 서울대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런 것가 좀 마음에 걸리면 뭐 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물론 뵈면 제일 좋지만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이해를 하시고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계속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김 대리님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 네. 부자도 되고 싶고 효녀에 막 네. 그 남편한테도 잘하고 예. 싶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삶은 김 대리님 삶이라는 거예요. 남편분도 알겠지만 욕심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뭐 돈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또 불구하고 계속 굉장히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했던 거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고 아니면 또 누군가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 인생이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제 인생을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부를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때로 열심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가치 중에 둘 다 중요한 가치지만 더 우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 PC방을 갈 수도 있지만 PC방을 오래 갈 수 있지만 저는 부자가 되는 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PC방 예전에는 계속 제가 게임에 중독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길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의 PC방 제가 게임에서 중독되는 것보다 제가 부자 된 삶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고 이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부모님 댁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서 뭐 물론 대기업에 있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부자가 되는 게 더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도 계속 임장을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부모님 인생을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외국쟁이 분들이 이제 아까 그 단계를 못 건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10억, 30억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여야 돼요. 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거를 잘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남편도 소용없어. 네. 그러니까 효녀가 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저도 뭐 저희 부모님께 효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양가 부모님이 지금은 일을 하시지만 나중에 일을 못할 때가 오거든요. 저는 지금도 양가 부모님 제가 용돈 다 드려요. 각자가 삼형제 삼남매인데 제가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제 동생은 또 불이 나게 가요. 또 부모님 댁에 천안에서 또 연천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은 동생은 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효자 역할을 하는 거고 저도 그렇다고 제가 뭐 효자가 아니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다 생활비를 드리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가 큰 아들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사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저희 처제랑 제 동생은 그냥 또 열심히 가서 이제 효자 역할을 하긴 하는데 각자의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각자 역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좀 그런 면으로 본다 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김 대리님께서 보시는 우선 가치는 뭐냐라고 봤을 때 뭐 1차 우선 가치, 2차 우선 가치 봤을 때 저는 김 대리님 이거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김 대리님 봤을 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걸 하는 게 더 부모님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난 이런 역할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치면은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도 그때는 사실은 못 간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아버님도 서운하다 소리 많이 듣고 좀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뇌수술도 하시고 암수술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병원비 다 내드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이 되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네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비 걱정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분명히 굉장히 뭐 이제 큰 돈이고 근데 사실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근데 사실은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두 분 다 노후 준비 진짜 못하셨고 일은 넘었는데 어디서 일을 해요 솔직히 농사일도 일은 넘었는데 뭐 어떻게 농사일을 해요 또 힘든데 근데 그 안에서 또 제가 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 분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은 그때는 사실 저도 너무 솔직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용돈도 못 드리지 거기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 뵙지도 못하지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지금은 제가 가서 또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때 조금 욕먹은 거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자식이 매번 오길 바라죠. 근데 이제 저도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더 우선 가치냐는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